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밀리고 있습니다. 뻔하죠.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 좀 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는 게 좋아요. 어차피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길 바란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떨어지길 바란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밀리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니 이런 이야기들보다 지금 유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흥국들이 무너지는 것과는 좀 더 다른 느낌인 거죠.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슈퍼가 문 닫는다라는 느낌과 이마트가 부도가 나서 문 닫는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다른 거잖아요. 대형마트가 그렇게 큰 기업이 망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신흥국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싶은데, 유럽 쪽에 있는 영국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조금 힘든, 그리고 경제적인 여파가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 거고요. 더군다나 아시아권에서의 외화 유출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IMF가 외화 유출 때문에 일어난 거 알고 계시나요? 이 외화 유출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 한국 내 그리고 아시아권 내에서는 외화가 부족하게 되고요. 그러면 외화 채권을 갚아낼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와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희석이 돼서 지금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떨어뜨리게 된 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내용들이 나온 건가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해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증시 하락은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요. 어디까지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일단은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볼 수밖에 없죠. 그냥 여기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냥 기준으로 잡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시장을 처음 만나보는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 만나보는 거고, 우리가 누가 미래에서 와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빠지는지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요 언저리쯤에서 바닥을 잡는지 잡지 않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어찌됐든 하루하루 좀 일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반등이 혹여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또 반등이 시작이네 하면서 또 매수할 필요도 없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큰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어요. 저는 이게 이제 하락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끌고 왔던 하락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끝낼 거 클라이막스다 생각을 하고, 이 클라이막스가 빨리 끝나게, 그리고 이왕이면 그냥 깊게 빼든 뭐든 간에 일단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할 만큼 하고 제발 좀 올라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은요, 항상 어제와 오늘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마음을 좀 비우는 것이 투자자의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여전히 연속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환율도 지금 144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미친듯이 날뛰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리스크에 지금 이렇게 덜덜 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도 역시나 올라오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딱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요,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독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잡주들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대부분 N자 반등이라서 사실은 볼 것들이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 개별 호재로서는 이제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라고 했던 샘표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이 약간 조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좀 적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보여지지만 포인트는 잡기가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하한가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두 종목, 하한가의 두 종목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5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락의 냄새가 좀 더 짙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샘표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샘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품절주 역할도 만들어지게 되고, 품절주 플러스에서 지분율에 있어가지고도 주주들의 조금 이렇게 가치가 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호재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이끌게 만드는데,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상한가를 간 거지, 보통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수도 없겠다, 그리고 시장도 별로 안 좋겠다, 이런 게 섞이니까 이렇게 급등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무조건 상승이다라고 외치기에는 조금 어설픈 그런 자리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6만원대 이상에서 정리한다 생각하고 포인트 잡는 게 좋아요. 이건 오랫동안 상승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IMBC 같은 경우도 이제 급락을 했다가 급등이 다시 나오면서 이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N자 반등의 형태로 급등 나온 거라서 요것도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일 바로 상한가 풀리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 단기적으로 잘못 잡았다가 물렸던 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이 이제 오늘 급등할 이유가 있었을까? 일단 2차전지 1회 충전으로 630km 무음극 배터리 개발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요즘에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관련주 이야기들이 테마성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좀 이렇게 2차전지로 좀 잘 나간다,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하면요,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양아치 같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기업이 테마랑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잘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뉴스를 내는 애들은 전부 다 주가 급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거지 단계라고 하죠. 주가 급등하고 빠졌다가 설거지 하려고 하는 형태로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0,000원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관점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SE도 N자 반등이 나온 거죠. 요것도 딱히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저는 들고 계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긴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관점, 역시나 이것도 13,400원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FDA에서 에피 엔티셀이라고 하는 희귀의약품이 승인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상한가 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 갈 게 없으니까 이런 내용만으로도 상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워낙 좋은 게 없다 보니까 조그만 뉴스도 호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상한가를 간 거니까, 사실 이것도 8,000원, 9,000원까지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좀 너무 택도 아닌 내용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좀 많죠. 요즘 시장이 좀 그래요. 아무래도 악재가 많고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조그만 호재에도 반응해가지고 주가가 급등 나오거든요. 근데 내 종목이 많이 빠져내려가는데 저게 이렇게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괴리감이 느껴지죠. 내 종목이 0%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종목이 10% 올라가면 10%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내 종목이 10% 빠졌는데 딴 종목이 10% 올라가면 20%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리감이 느껴지고, 내가 저런 걸 잡았어야 되나 하면서 옮겨야 되나 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같은 시장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하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서 조금 이렇게 압박감에서 벗어나셔가지고 지금은 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지도 팔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리고 너무 조바심을 내지도 말고 좀 편하게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빠질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힘든 시장인데요. 힘들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힘든 것을 마무리 짓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한결 후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하락이 조금 반갑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기 때문에 반갑다기보다는
끝날 거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락 저도 지루했는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 때 여러분들도 조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